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이민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정 씨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이병헌 씨를 둘러싸고 숱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족을 지킨 거,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이민정 씨를 두고 계속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민정 씨에게 그런 식의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묘한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정 씨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민정 씨 얘기를 하면은 배우 이병헌 씨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이병헌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터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 이병헌 씨는 협박을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서 여론이 뒤집혔죠. 한마디로 이병헌 씨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에게 집착된 거 아니냐, 바람을 핀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병헌 씨가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죠. 이병헌 씨를 협박해서 실형을 선고받던 그 여성은 현재는 BJ로 변신해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민정 씨였죠. 하필이면 또 그때 이민정 씨가 출산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여러모로 참 이민정 씨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끝까지 이민정 씨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벌써 결혼 8년 차가 되었고 두 사람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병헌 씨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진을 올려요. 대번에 그러니까 이민정 씨가 밑에다가 이 각도 그만하자 이렇게 댓글을 달죠. 저는 그래서 이민정 씨의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당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민정 씨의 그 배경, 집안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유복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민정 씨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민정 씨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친할아버지가 부장판사고요. 외할아버지가 박노수화백이에요. 한국화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박노수화백이죠. 그분이 바로 이민정 씨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민정 씨가 저런 배경이 있어요.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민정 씨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시기 질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거를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서혜성 작가인데요. 인터뷰에서 이민정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좋은 집안 출신의 얼굴까지 이쁘지 않냐? 모든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다라는 게 대중의 좌절이다. 1%도 안 되는 강남여가 영상을 통해서 대중을 지배하는 셈이다. 극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 인간이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서혜성 작가가 이민정 씨를 평가했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서혜성 작가가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박 전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선 일단 박 전 시장과 서혜성 작가 두 사람의 인연을 좀 보시면은요. 박 전 시장 당시에 서혜성 작가가 서울시 기념사업의 총감독직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혜성 작가가 한 게 뭐냐? 예상이 되는 것처럼 반일운동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서혜성 작가랑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냐? 이재명 후보하면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9분팔이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이재명의 9분팔은 이재명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물론 그거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9분팔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 것인지 이렇게 책까지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작가가 누구냐? 바로 서혜성 씨죠. 그 참 희한한 것을 가지고 이민정 씨가 비판을 받았던 것인데 저거 말고 또 희한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민정 씨의 미니 홈피 댓글인데요. 어마어마한 지가 악플들이 이민정 씨 홈페이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던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이민정 씨가 출연했던 CF 때문입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의 CF인데요. 딱 보시면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군대에 가는 청년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민정 씨가 사전에 광고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뭔가 좀 반려하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당초 저 논란에 대한 비판의 주축은 이민정 씨가 아니라 광고를 기획한 해피포인트 그
그쪽이 돼야 되겠죠. 저것뿐만 아니라 이민정 씨가 좀 억울하게 비판을 받았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인데요. 한창 이제 코로나가 발발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발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언론사들과 정부가 네이밍을 붙였던 거 기억하시죠? 애당초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네이밍함으로써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게 저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그때 당시도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가가지고 저거를 활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희생양을 앞에다가 두니까 사람들의 비판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판이 다 한쪽으로 쏠리게끔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희생양으로 삼아졌던 사람들이 연예인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연예인들이 이태원에 있었다, 그거를 문제 삼고 기사까지도 났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거리두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희생양으로 삼아줬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민정 씨였습니다. 특히나 이민정 씨는 다음 같은 사진을 찍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포즈 기억나십니까? 무슨 덕분에 챌린지라 그래서 생쇼를 다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또 이민정 씨가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덕분에 챌린지까지 했던 사람이 왜 이태원에 간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무슨 파티에 알파카가 등장했다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동물을 또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가관이었죠. 이태원에 가면 안 된다, 무슨 계엄령 같은 게 내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들이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정작 이민정 씨가 이태원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디 있었습니까? 청담에 있었습니다. 청담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민정 씨에게 있었던 논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민정 씨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던 논란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민정 씨가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한 적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벌써 1년도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겠죠.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백신을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든 연예인들이 다 어떻습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 같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정부 정책에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예인들이 됐건 국민들이 됐건 이 지금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국민 협조로 벌어들였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정부가 한 게 뭐냐 이거죠. 정말로 정부가 공익을 생각했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와도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 분명히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7,000명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관둬버렸습니다. 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선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어이쿠야 코로나까지만 확진자가 넘쳐나가지고 이것까지 정부 책임이 된다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국민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위드 코로나 관둬버리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더 이상 이민정 씨와 같은 정치적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거, 그거 말고는 없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